신장식 대변인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현충원 참배를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사실 개표 당일부터 지금까지 네, 즐겁고 좋다 이런 느낌보다 네, 무거운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들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예, 워낙 매우 강렬한 지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그 강렬한 국민들의 열망과 지지를 어떻게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조국혁신당은 의정활동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과 계속 현장에서 대화하고 함께 행동하고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현장에 카메라가 못 가서 아쉽게도 저희가 현장 화면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지 못했는데요. 현장에서 조국 대표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특별한 메시지는 지금 없었고요. 일반적인 참배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됐고, 사실 당선자가 모두 모인 게 당의 개표장실에서의 이후에 오늘이 처음입니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빠진 경우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은 모두 모여서 지금 티타임 가지면서 몇 가지 상황들 같이 정리하고 있고요. 우선 많은 부분들은 월요일, 화요일 저희들이 봉하마을에서 의원단 워크숍을 합니다. 그 워크숍에서 논의할 주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티타임 하면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월 3일 중앙당 창당대회 이후 한 40여일 될까요? 정말 쉼없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조국혁신당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은 좀 쉬시고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 봉하마을에서 의원단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당선인 워크숍이 있고 그 자리에 당선인 워크숍이죠. 당선인 워크숍이 있고 이 자리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할 건지를 논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 12석을 확보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도 아니고 12석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2척을 주신 거죠. 저희들이 이순신 장군은 아니지만 12척의 배를 가지고 망치전의 역할, 하객진에서의 망치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 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바람과 열망이 저희들의 의석 12석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석이 저희들이 10석 플러스 알파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잖아요. 10석이면 법안 단독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독 발의할 수 있는 정도를 딱 주셨고 거기에 플러스 2석을 더 주신 거니까요. 저희들이 조국혁신당표 법안들을 활발하게 발의를 하고 또 근데 이제 발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의를 통해서도 정책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협력 그리고 다른 야당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고민과 숙고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점을 좀 여쭈려고 했는데요. 사실상 다른 정당들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왜냐하면 지금은 20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좀 기준을 좀 낮출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 10시 30분에 오실 김민석 상황실장에게 좀 여쭤보기도 하겠는데 이걸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실제로 어떻게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석이기 때문에 8석의 의석이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공동교섭단체 구성 문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련해서는 이것은 제도의 변화 그리고 각 당의 정치적 방향이나 정책과도 전부 다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희망사항을 이야기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경우
우리를 선택하신 분들의 국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네. 그 효능감을 드리는 게 우선이고 그게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2시에 대검 앞에 가서 김건희 여사 빨리 수사해라. 마지막 네. 경고다. 네네. 라고 하는 메시지와 행동을 했던 것도 조국혁신당표 정책, 조국혁신당표 정치를 네. 국민들에게 네. 예, 보여드리고 네. 그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저희 지지자들에게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저희들의 우선적 과제고요. 예. 다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저희들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와 예산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에게 네. 예, 전권을 위임하고 있는 거고요. 조국 대표께서 숙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그 호남 지역에서 비례득표 1위를 하셨습니다. 민주당 지지고. 네. 그리고 부산에서는 또 2위를 기록했어요. 네. 뭐 그렇지만 그게 상당히 놀라운 성과이긴 합니다만 그 상당히 소위 응징 유세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서 부산을 3번이나 조국 대표가 갔고 사실상 PK의 중도 표심을 흔드는 전략이다. 이제 이런 분석이 좀 있었는데 그러나 부산에서 북강서 갑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패했다라기보다는 모자랐던 거죠. 저희들의 노력이나 또 부산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들지만 지금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자들 득표율이나 비례 득표율을 보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각 지역구 18개 지역구에서 비록 한 군데밖에 전재수 의원만 재선 3선인가요? 네, 3선. 전재수 의원만 3선을 하셨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전부 다 40%를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 부산의 득표율은 소위 그 YS의 3당 합당 이후에 마치 부산이나 부울경이 보수의 텃밭인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지만 그 이전을 생각하면 부울경 특히 부산은 야도였습니다. 야도. 그렇죠. 야당의 도시이자 야구의 도시였죠. 그래서 야도였는데 그랬는데 그 3당 합당 이후에 마치 보수의 텃밭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나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들의 득표율이 그 이후에도 뭐 30%대에서 30% 초반에서 30% 중후반대로 그리고 지금은 모든 지역구 후보들이 40%를 넘는 득표 거의 평균 득표율이 45%에 가까웠던 것으로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이 정도면 문턱을 넘지 못했을 뿐이지 임계점에 거의 다다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민주당 지역 후보들의 노력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노력이 다 기여한 바가 있다. 물론 압도적으로 저는 민주당 지역 후보들 그 자리를 지키고 꾸준히 노력했던 좌절하지 않고 노력했던 민주당 지역 후보들 또 진보정당의 지역 후보들의 노력이 가장 크지만 조국혁신당도 여기에 작은 힘을 보탰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쉽다. 사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좀 이번 선거 결과를 확실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게 하루 이틀로 바뀔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은 사실 진짜 뭐 한 일주일이라도 더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 임계점을 넘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다 같죠. 하지만 아쉬움보다는 이제 문턱 하나만 넘으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으로 또 진보 정치, 민주개혁 정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현장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저는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근데 사실 그 영호남에서 모두 그 고른 지지를 받은 정당이에요. 조국혁신당은.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이고 부산에서도 사실상 뭐 2위면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가 굉장히 높았던 이것은 좀 내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야무지게 싸우라는 말씀 아니실까요? 네. 야무지게 싸워라. 네. 예. 네. 저는 이제 호남에 갈 때마다 네. 이분들은 밤에 따로 모여서 얘기하나? 따로 무슨 정치 학원 있나? 일타 강사가 따로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밥집 사장님, 시장에서 만난 상인분들, 뭐 기자, 또 뭐 이런 등등등의 다양한 분들을 뵀거든요. 네. 저희 당원 중에도 있고 또 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전부 다 일타 강사한테 따로 강의를 받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아고라 같은 게 따로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정치의식이 엄청나게 높으세요. 그리고 지금 어떤 정당, 어떤 정치 세력을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도 어쩜 그렇게 이 의견의 통일을 잘 이뤄내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예. 조국혁신당 야무지게 제대로 한번 싸워봐라. 네. 민주당의 역할이 있고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있으니 조국혁신당은 하기진의 망치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버려라. 이런 바람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호남의 정신, 광주의 정신, 광주 정신이 잘 투영되는 그런 정치를 해달라. 그걸 미션을 받고 22대 국회에서 열심히 뛰겠다 이런 말씀으로 좀 네, 그럼 하겠습니다. 아유, 너 아주 그냥 찰떡같이 해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